지난주에 뵌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일주일이 흘러버렸습니다. 신용환 교수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네. 받으십시오. 저희가 이제 연휴 전에 지난주에 이제 방송을 하면서 여러 가지 네. 말씀을 나눴는데 일주일이 정말 순식간에 지나갔습니다. 뭐 어떻게 지냈습니까? 지역에서도 네. 인사 좀 드리고요. 네. 밀렸던 페이퍼워크 좀 하고 여러 가지 기획하고 또 이제 청문회 나갈 준비, 청문회 경찰 조사 받을 예. 준비 등등을 잘 하고 있습니다. 또 나가세요, 청문회? 뭐 나가야죠. 다음 주에 네, 네. 2월 4일입니다. 2월 4일에 네. 경찰 조사 또 받으시고. 뭐 예. 감당해야죠, 다. 네, 뭐 그야말로 정말 이 1분 1초를 아껴서 네. 여기저기 좀 다니시고 몸만 쓰면 괜찮은데 머리 쓸 일도 같이 있어서 네. 바쁘신데 예. 설 연휴 동안 그래도 뭐 지역도 좀 돌아다니시고 네. 여러 분들 뭐 연락하시고 만나셨을 텐데 직접 느껴본 설 민심 네. 어떻습니까? 충청 지역. 우선 뭐 어느 지역이나 비슷하겠지만 네. 그 민생에 대한 거 특히 이제 소상공인 분들을 많이 보게 되잖아요. 가까이서 가게 맞아요. 이런데 이제 인사드리고 역시 하면 뭐 시장도 많이 가시니까. 네. 그래서 소상공인 분들의 어려움은 정말 크다. 소상공인 분들이 중요한 건 우리 생활 속에서 매일 만나고 부대끼고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네. 체감적으로 느끼는 게 정말 크기 때문에 민생에 대한 부분을 확실하게 민생. 신경 쓰고 특히나 이게 과도기 체제 어떤 불안정한 체제잖아요. 네. 이런 때일수록 좀 더 그런 서민들이라든지 민생에 더 신경 써야 되겠다. 이 부분이 이제 강하고요. 정치적인 얘기는 생각보다는 상당히 피하려는 느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히려. 어떤 한 번의 카타르시스가 있을 수 있고 네. 분노의 단계가 지나서 이제 조금 차후 어떤 흐름들을 좀 더 보자. 이런 느낌들이 좀 있고요. 특히 충청도 같은 경우는 이제 굉장히 자존심 상한 일들이 많이 있었죠. 네. 충청의 아들이라고 이제 충청의 입만 아들. 열면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또 저 아버님에 대한 선영 예. 이런 부분들. 근데 이번 군사 친위 쿠데타 때 이제 네. 동원된 군인들의 수뇌부의 상당수가 또 충청 출신이고 또 변호인들의 상당수가 또 충청 출신입니다. 김홍일 충남 예산이죠. 윤곽근 충북 청주죠. 송혜은이라고 그렇네요. 또 보강된 분도 충북 청주죠. 등등등 예. 하다 보니 그런 부분에서 좀 좋지 않은 면이 있습니다. 민심에서. 네. 아이고. 그러니까 저희가 미처 생각을 못했던 부분, 지역적인 부분들, 충청 지역에 계신 분 또 얼마나 또 화가 나고 굉장히 마음이 충청이 아파하실까. 보시면 예. 그 33인 3.1운동 때도 마찬가지로 그 중에 6분이나 이제 충청이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옛날 뭐 조헌이라든지 이런 의병장들 쭉 기억나시잖아요. 네. 뭐 성웅 이순신, 유관순 등등이 이제 다 충청도잖아요. 표현은 잘 아는 듯하지만 속에서 어떤 차오르는 이런 것들이 표출될 때는 굉장히 강력하게 표출되는. 네. 그러니까 이제 대선 때도 보시면 충청도가 바로미터가 되는 게 잘 표현하는 것 같지 않지만 가서 꽝 표로 표현해주죠. 그래서 결정을 하죠.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도 양쪽 진영에서 잘 보고 어떻게 하면 네. 그 성남 민심을 달랠까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해야 되겠죠. 그래요. 뭐 지난주에 저희가 봤지만은 뭐 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힘은 서울역, 네. 민주당은 고속버스 터미널 네, 처음에 이제 기존의 용산역을 용산은 많이 예. 했지만 이제 고속터미널로 갔죠. 가서 설 민심을 이제 듣고 또 인사하는 모습 봤는데 확연히 대조적이었죠. 대조적이더라고요. 그러면 진짜. 이상하잖아요. 예. 여론조사랑 그죠? 여론조사랑 전혀 다르게 네. 이게 비등비등하게 나와야 되는데 네. 진짜 민심을 보면은 정말 국민의힘의 싸늘한 모습들 네. 전단지를 주는데 그냥 획 고개를 돌리고 몸을 들어서 가시더라고요. 아마 출마해 보신 분들 알 텐데요. 예. 전단지를 줬을 때 그 받는 거, 명함을 줬을 때 받는 거. 저희 있죠. 딸이 저보고 예. 이 전단지 잘 받아주라고. 아빠도 출마하면 저 사람들이 외면하면 그렇지 않냐고. 근데 아마 그날 국민의힘이 많이 좌절했을 거예요. 이게 진짜 현장의 민심이구나. 네. 기저에 흐르는 밑바닥 민심은 이렇구나 하는 것들을 아마 여실히 느꼈을 겁니다. 그래요. 근데 설 연휴 이후에 국민의힘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은 지금 어제 뭐 권성동 원내대표 기자간담회 하고 이런 걸 보면은 네. 전혀 달라질 기미가 안 보여가지고. 뭐냐면 이제 계속해서 예. 제가 오마이에서 특히 많이 말씀드렸지만 가치보다는 네. 이제 보수의 진정한 가치가 없다 보니까 현상만 눈에 띄는 거예요. 현상은 그러니까요. 계속해서 자리라든지 어떤 힘인데 눈앞에 어른어른거리는 것은
극우 극렬한 지지자들이 어른어른하죠. 제일 부각이 많이 되고. 예, 서울 그렇죠. 구치소 앞에 네. 모여 있는 많은 사람들 이런 분들이 이제 앞단에 뛰고 하다 보니까 목소리 크고. 메시지를 낼 때 그리고 네. 이제 이분들이 벌써 이제 대선과 당권에 시계가 다 가 있잖아요. 맞아요. 민주당에서는 대선과 당권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먼저 이야기하는 사람은 없죠, 없어요. 없죠. 그런데 이제 국힘에서는 벌써 다 그쪽에 가 있기 때문에 네. 당권 어게인 2017의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생각해 보면 이거 다 석고대죄하고 다 나자빠졌을 줄 알았는데 결국 그 우적인 네. 우경화 목소리를 낸 분들이 살아남아서 당권도 지고 뒤에 힘을 쓰고 그게 또 총선에 가서 그렇게 말입니다. 공천까지 이어지더라 네. 하는 이제 학습 효과들이 있잖아요. 예. 나쁜 쪽의 학습 효과죠. 아, 그것들을 여실히 봤기 때문에 한 자락 남은 지푸라기라도 네. 나뭇잎이라도 잡아보자 하니까 점점 목소리가 황당하게도 반성 어떤 네. 혁신 쇄신 이런 것들은 온데간데 없고 계속해서 아. 우경화 목소리를 내고 있는 거죠. 그래요. 그리고 뭐 윤석열 지금 서울구치소에 있는 윤석열 옥중 메시지를 통해 가지고 네, 내가 옆에 있어줘야 되는데 뭐 안타깝다 이런 얘기도 하면서 지지자들 향한 메시지 계속 내놓고 있고 네. 이런 것도 국민의힘에 작용을 할 것이고. 소위 이제 구치소 정치라고 하죠. 구치소 정치. 예, 접견 예. 정치, 접견을 누구누구가 이제 아련을 간다 이렇게 하고 있죠. 뭐 제왕 시대에 가서 예. 이제 뭐 저희가 잘못 모셔서 죄송합니다. 뭐 이런 예. 거죠. 말도 안 되는 지금 처사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예. 그런 구치소 정치 이런 것들은 지금 보면 저희가 처음부터 저희는 엄중한 사법 집행을 얘기했던 거잖아요. 네. 체포 당시에서부터. 맞아요. 그런데 이들은 그때부터도 이미 정무적인 대응을 해왔잖아요. 그러면 이 정무적인 대응의 근간에는 뭐냐면 트럼프를 너무 많이 이제 연구했는데 왜곡된 그 방향의 이제 연구를 해온 거죠. 훗날을 도모하자, 네. 미래를 꿈꾸면서 우리가 다시 살아나갈 수 있다, 사면 복권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계속 정치적인 대응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은 더 화가 나는 거예요. 네. 오랏줄을 받고 정확하게 그에 대해서 곤장 맞을 거 맞고 형 집행을 당할 거 당하고 네. 거기에 국민들에게 석고대죄하고 그 다음 순서에 예를 들어서 뭐 진정한 반성이 있고 어떤 여지가 있다 그러면 그 다음인데 지금부터 미래를 꿈꾸면서 아, 그러니까 권영세 비대위원장 이런 분들을 만났을 때 네. 만나서 내가 반드시 살아서 나가겠다. 재주권을 해달라 이런 부탁을 했다라고 저는 분명히 전에 들었어요. 이재명은 안 된다. 이재명은 내가 반드시 끌어안고 가겠다. 어떤 식으로 끌어안을지는 뭐 이제까지 보여온 모습이 있고 지금도 보이는 모습들이 있죠. 네. 그런 이제 황당한 옥중 정치, 접견 정치, 구치소 정치 보고 싶지 않습니다. 솔직히. 보고 싶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국민들의 마음일 텐데요. 지금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저희 두 사람에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네. 인사도 해주고 계신데요. 자, 설 연휴 지나서 박종현 한스판 함께하고 계신데 여러분도 설 연휴 잘 보내셨길 바라겠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자, 근데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정진석 비서실장 등 대통령실 참모들이 윤석열 곧 접견한다. 좀 전에 접견 정치, 구치소 정치 얘기했더니 지금 오늘 시작하네요. 네, 물론 이제 참모진 입장에서 네. 대통령실 사람들 입장에서 안 할 수는 없겠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요. 그런데 이제 법적으로 본다 그러면 지금 희한하게도 대통령실 사람들이 하나도 부각이 안 되고 있죠. 맞아요. 근데 제가 몇 번 지적드렸듯이 예를 들어서 각 파트별로 최상목 경제부총리한테 주는 페이퍼는 누가 조언을 했을까? 누가 그랬을까? 김용현 장관이 그걸 다 알 수가 없잖아요. 네. 그 기재부 내용을 어떻게 알아요? 예를 들어 다른 파트 행안부 장관한테 예. 준 쪽지 뭐 물론 쪽지 얘기 안 하지만 분명히 본인은 줬다고 이미 얘기하잖아요. 1년 번호도 8번까지 있는 거 보면 1번부터 7번도 있었을 거고 각 파트를 누가 조언을 하고 조력을 했을까? 타이핑은 누가 했을까? 등등을 보면 분명히 거기에 대통령실, 네. 대통령 비서실의 역할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김용현 전 장관이 혼자 모든 파트의 내용을 다 알고 김용현 전 장관이 직접 타이핑해서 주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마 뭐 들리는 얘기로는 타이핑도 잘 못한다라고 얘기도 하던데. 컴퓨터 쓰는 거 못 봤다고. 예, 그러던데. 그렇게 보면 분명히 그 내용에 있어서 조력을 하고 내용과 형식 등등을 다 조력을 한 사람들이 있을 텐데 아마도 네.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 아닐까. 물론 전원은 아니겠죠. 그 중에 특정 몇 명일 텐데 그런 사람들이 이제 지금 가서 접견을 한다. 모르겠습니다. 지금 특별히
아직 대통령 신분이라서 이 접견에 녹취를 안 하거나 어떤 네. 특혜를 주면 안 됩니다. 분명히 이거 다 변호인은 녹취를 안 하죠 기본적으로. 예. 변호인이 아닌 사람들에 대해서는 다 녹취도 하고 해야 되는 거죠. 증거인멸 우려도 있는 그러니까요. 거잖아요. 네. 자,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볼 때 글쎄요. 아직 조사 수사가 다 안 끝난 그런 국면에서 그럼요. 네. 대통령실 참모들이 윤석열을 만나러 면회를 갔다. 조사를 해보지도 아. 못하고 지금 기소를 한 거잖아요. 엄밀히 보면. 윤석열 마찬가지로. 아니 예. 본인은 뭐 자기 할 얘기만 한번 공수처에서 한 적 있지. 네. 뭐 특별하게 어떤 조사다운 없습니다. 조사를 받은 적 없잖아요. 네. 그리고 경호처 지금 원이 없어지고 투 쓰리 대행하고 있는 투 쓰리 다 풀어줬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상시적으로 지금 증거인멸이 일어나고 있을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굉장히 우려가 되는 거잖아요. 네. 개연성이 높은 거잖아요. 예. 그렇다고 보면 대통령실에 관련된 또 국방부 합참 기타 그러니까 경호처는 말할 것도 없고요. 등등의 증거인멸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저희는 다 우려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접견까지 이루어진다. 네. 만약에 접견에서 일부라도 특혜가 있다. 특별면회 형식이라고 그래서 뭐 조금이라도 특혜를 준다. 안 되는 일입니다. 네. 자, 속보가 지금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윤석열을 이제 곧 만난다. 대통령실 참모들이 만난다라는 건데 아마 뭐 줄줄이 이제 만나러 가겠죠. 뭐 국민의힘에서도 뭐 만나러 가고 뭐 이럴 것 같은데 네. 면회 가능하게 됐으니까 만나러 갈 텐데 그 속보 들어오면 저희가 다시 한번 또 정리를 해드리고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고 이 모습 국민들께서 뭐 좋게 보지 않을 거라는 건 좀 명백한 사실일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지난주까지 이제 진행됐던 이제 설 연휴는 쉬었지만은 네.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기일에 윤석열이 계속 나왔습니다. 네. 나와서 이제 머리도 하고 뭐 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 법무부가 뭐 인정을 했어요. 네. 박은정 의원의 질의에 네, 네. 법무부가 인정을 했는데 윤석열 계속 이제 뭐 헌법재판소 이제 가서 계속 내가 얘기를 한다. 네. 또 김용현한테 직접 신문한 것처럼 증인들이 나오면 계속 또 물어보고 할 것 같은데 글쎄요 국민들을 볼 때는 야 이 개콘도 이런 개콘이 없다 이런 생각했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이제 광범위한 네. 재수의 딜레마에 완전히 실사판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냐면 처음에 윤석열 씨도 굉장히 네. 궁금했을 거예요. 다른 장관들이 그날 11명이 있었던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을까? 네. 또 뭐라고 얘기를 할까도 굉장히 궁금했을 것 같습니다. 거꾸로요. 김용현 장관 포함해서 이상민 등등등 많은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도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궁금했을 겁니다. 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그날 헌법재판과 그 다음에 형사적으로 이 사람들이 조사받을 때 과연 같은 말을 할까? 이 부분이 초미의 저는 관심사예요. 예. 그래서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김용현 장관 같은 경우가 진짜 덤앤더머로 장수팔 고춘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을 정도로 농담을 할 정도로 과연 덤앤더머라서 그날 그렇게 티키타카를 했을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엊그제 오픈된 거 중에 네. 김용현 장관이 와이프랑 양모라고 하는 예, 집사 역할. 집사 역할을 하는 참모랑 식사하는 자리에서 당신이 다 뒤집어 쓰겠네라는 얘기를 와이프가 했다는 거잖아요. 예. 과연 그러면 뒤집어 쓴다는 걸 이 사람이 몰랐을까요? 그럼 이분이 뒤집어 쓸까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보면은 윤석열이 이제 물어보는 것에 대해서 기억나시죠 했더니 기억납니다. 뭐 전공이 처단 문구도 그렇고 네. 다 이제 맞춰주는 모습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김용현 전 장관이 다 뒤집었을 그런 생각을 하고 나온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언론에 많이 나왔었는데. 제가 그 김용현 장군 그러니까 장관 이전에 장군의 기존 행적을 쭉 이렇게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네. 2016년 승진에 대장 승진에 실패하고 2017년에 미래 실용 안보 포럼이라고 하는 그 포럼에 가서 소위 이제 민주당 진영 그쪽에서도 또 대선 때 이렇게 움직여 봤고 뭐가 네. 또 잘 안 되면서 뒤에 윤석열이라고 하는 고등학교 후배가 나타나면서 네. 합류하고 이런 모습들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이분이 머리가 나쁘느냐 아닙니다. 1시간 이야기하면 이분도 50분 얘기하는 분입니다. 다변에 달변에 그렇다고 보면 굉장히 머리가 좋다. 네. 그러면 진짜 몰라서 그날 그렇게 헌재에서 얘기했을까? 과연 그러면 이분이 검찰, 공수처, 경찰 조사 단계에서는 어떻게 답을 했을까? 네. 저는 다르다고 봅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자 이게 게임 시어리의 완전 결정판이라고 본다고 하면 네.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합니다.
그리고 서로가 어떻게 상대방이 하는지를 끊임없이 봐야 됩니다. 그러면 끊임없이 보면서 헌재에서 답변하는 것은 아마 김용현 네. 장관도 알았을 겁니다. 어떻게도 헌재에서는 파면된다. 그러면 본인이 기대할 수 있었던 건 뭐예요? 나중에 사면돼서 동시에 사면돼서 나와서 내가 충성을 다했다는 모습 과연 그럴까? 그럼 나머지 사람들이 돌아서는 건 다 안 보고 있어요 지금. 이분도 변호인이 있으니까 다 보고 듣고 있겠죠. 결국 저는 헌재에서 말하는 것과 이분이 네. 형사적으로 답변하는 것이 많이 다를 수 있다. 이건 이분뿐만 아니라 다른 장관들도 마찬가지다. 이건 게임 시어리를 보면 정확히 네. 이해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김영현 전 장관이 뭐라고 헌법재판소에 나가서 말을 하든 간에 네. 그거는 이제 헌재 윤석열에 대한 거기 때문에 네. 어떻게 얘기하든 간에 뭐 그는 맞춰주더라도 네, 네. 형사재판 가면은 싹 돌변해가지고 이거 우두머리가 윤석열이다 이 얘기를 계속 할 거란 말이죠. 그렇죠. 지금 이분이 이제 관심이 초점인 거, 그다음에 이상민, 최상목 이분들이 관심이 초점인 건 전부 형사 재판입니다. 내란죄에 대한 형사 재판이 이제 헌재가 아닙니다. 아하. 이미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잖아요. 딱 12.3이 실패한 순간 윤석열에 대해서 빛의 속도로 다 버렸다라고 계속 강조해서 요즘은 이제 제가 말한 대로 버렸다에 대해서 동의하는 분들이 이제 많아졌죠. 네. 처음부터 버렸습니다. 실패한 순간 돌아오지 못한다. 이건 파면된다. 그들이라고 왜 직감을 못했겠습니까? 심지어 이상민 장관 이런 얘기를 했죠. 내란죄를 찾아보고 이거는 형사적으로 문제가 된다는 걸 알았다라고 얘기까지 하죠. 네. 본인들도 다 규정 찾아보고 법률 집 다 찾아봤을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 일이기 때문에 남 일이 그렇죠. 아니니까 더 나중에. 민감. 최상목 권한대행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빛의 속도로 이미 유는 버렸고 네. 이제 각자 도생이죠. 자기가 살기 위한 여러 가지 이제 방법론을 구상하다 보니 네. 여실히 드러나는 모습 한 가지만 말씀드려 보면 자 국회에서 답변하는 거 보셨죠? 네. 총리나 이상민 장관 하는 거 봤죠? 그런데 엊그제 흘러나오는 얘기들 보면 굉장히 이 사람들이 정의의 사도인 것처럼 얘기를 하잖아요. 다 말렸다. 한 비상계엄 사람도 선포 만료했다. 네, 다 막 이런 말렸다. 얘기. 이게 뭐겠어요? 진술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진술을 언제 한 건지를 우리가 시점을 잘 보자고요. 지금 이게 엊그제 한 말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12월에 했던 거. 지난달에 맞습니다. 했던 얘기죠. 12월 12일, 경찰 13일 진술. 그 네. 뒤로 쭉 조사하면서 나온 말입니다. 그렇네요. 자 그러면 본인들이 진짜 그렇게 말을 형사적으로 했고 또 행동을 진짜 그렇게 했었다 그러면 네. 국회 와서는 어떻게 하는 게 정상이에요? 훨씬 더 강하게 홍장원 그 1차장보다 더 강하게 말하는 게 맞겠죠. 자기들이 살려는 본능으로 본다면 네. 상식적으로 심리적으로 해석해 보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국회에서 태도가 뭐예요? 서로가 서로의 눈치를 보면서 쟤는 어떻게 답했지? 쟤는 어떻게 했지? 얘는 어떻게 했지? 모든 사람이 입을 맞추기에는 어려웠잖아요. 어려웠을 거 아니에요, 현실적으로. 네. 그 부분을 서로 눈치 작전하듯이 보면서 형사적인 것과 국회 청문회에서 답변, 앞으로 네. 나갈 헌재에서 답변 다 다를 것이다. 다 다를 거다. 그래서 이거 김용현은 참 흥미롭네요, 결코 이거. 바보라서 그날 바보라서 네. 눈치 작전에 맞춰주고 이런 게 아니다라고 저는 봅니다. 어. 변호인하고 분명히 상의를 했고 네. 본인도 본인 살 길 강구한다. 특히 와이프가 당신이 다 뒤집어 쓰겠네 했을 때 그래 내가 다 뒤집어 쓸게라고 답을 했다고 해석하는 분들 전 틀렸다고 봅니다. 그래라고 했다는 거잖아요. 그래라고 했다고. 예, 그래라는 전해지고 의미가 있어요. 뭐예요? 그래 나도 알고 있어. 흐름을 알고 있어. 이 뜻이잖아요. 응? 그런데 내가 나 혼자 죽을 것 같아? 이런 거죠. 그 뒤에 말이 점점점이 다 알고 있어. 나도 네. 뭐 대비하고 있어. 이런 뜻이었을 거다라는 분석. 정말 그렇네요. 그러니까 이게 헌재에 나와 가지고 하는 얘기 이건 형사 재판하고 어쨌든 뭐 분리가 돼 있는 거니까 네. 뭐 영향을 아예 안 준다고는 볼 수가 없다고 하지만은 자기 진술이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어쨌든 형사 재판에서 했던 그런 얘기들 어떻게 반영이 될 거냐. 가장 이제 수사 과정에서 진실에 있었던 부합하게 그나마 이야기했을 부분이 아마 형사 그러니까 수사 단계에서 수사 하는 단계에서. 말들이겠죠. 왜냐하면 이제 폰이라든지 네. 메모라든지 뭐 각종 자기 PC에 있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압수수색 당하면 어떻게 된다라는 걸 대략 알고 있으니까 한 가지 또 이들이 법정에 가서는 어떻게 말을 바꿀지는 또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 제수의 딜레마와 함께 그 게임 시어리에서 서로의 네. 것을 팁앤톡이라 그러죠. 계속 보면서 상대방의 거를 보면서 내 패를 이제 계속 바꾸는 거예요. 예. 사람들이. 그래서 이게 심리학적으로
마케팅이나 이런 비즈니스에서도 게임 시리어가 중요한 게 그런 거죠. 상대 손님의 어떤 양태에 따라서 제 장사 전략을 계속 바꿔나가듯이 네. 이분들이 계속 바꾸는데 마지막 단계가 법원이잖아요. 그렇죠. 법원에서는 결정 나는 거죠. 예, 진술을 바꾸면 앞에 진술의 신빙성이 흔들려 버리잖아요. 이게 이제 그러면 판사들이 앞에 수사 단계에서 혹시 외압이 있었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황당하게 또 전개가 되잖아요. 이런 것들을 노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